여러분 안녕하세요. 먹카페 대문을 만들면서 거기 글을 이렇게 썼어요. 너무 감사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제가 그 글을 먼저 썼고 지금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카페에 글을 올려주신 분께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게 어렵다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하는 게 되게 어렵다.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슬픔이나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학대자로부터 이런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경계성 인격장애 어떤 이렇게 학대자로부터 우리가 학대를 받았을 때 이럴 때의 회복 과정은 조금 다릅니다. 회복 과정은 처음에는 여러분이 내 삶이 황폐화가 되게 돼요.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너무 괜찮은 남자였는데 학대자로 인해서 헤어져야 했다든지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든지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여러 가지 내 삶이 황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부정의 단계예요. 뭐냐면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해. 나는 이제 주어진 것에 막 감사해야 돼. 막 아자아자 막 열심히 이것을 막 이겨내려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단계는 부정인 거예요. 자, 이것을 넘어서서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가 제 채널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진짜 이래서 내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었어. 이래서 우리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구나. 그 학대자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물론 뭐 끔찍한 기분도 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분노하고 우울하고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울기도 하면서 또 치유가 되고 하지만 또 다시 분노가 일어났다가 우울해지기도 했다가 치료가 되기도 했다가 우울해지기도 했다가 분노했다가 이 단계가 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점점점 분노에서 치료 쪽으로 조금씩 더 많이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자기 성찰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대자였어. 그리고 나는 피해자였는데 내가 피해자였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이타심이 너무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포용해 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학대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너는 변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너는 변하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사람이 후버링이 들어오거나 다시 찾아오거나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의 장점을 깨달았지만 또한 학대자들, 이런 나의 장점을 이용하는 학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가치를 찾고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학대자에 대해서. 그리고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온전히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사이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의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껏 슬퍼하세요. 마음껏 화를 내세요. 일기를 쓰신다든지 가장 좋은 건 글을 쓰는 거죠. 아니면 학대자한테 편지를 써도 돼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슬펐다. 물론 뭐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 쓰셔도 되고 혹은 뭐 유튜브에 얼굴 공개 안 하고 누가 듣던 말던 그냥 녹음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정말 울기도 하고 여러분들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때 막 과거의 나 특히 어린아이였던 나이 지금 성인이 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아이에게로 가서 위로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감사해, 내가 눈 뜬 것에 감사해, 숨을 쉰 것에 감사해. 억지로 감사하고 억지로 내가 회복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맨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이 맨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아픔과 슬픔과 트라우마를
다 꺼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꺼내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굉장히 힘들죠. 어려워요. 사실 외면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온전한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가 영상을 아주 초창기에 올린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영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서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서 특히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에서 받는 메시지에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학대자와 일단 관계를 끊어야 돼요. 일단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다시 내가 그 상황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경험하고 다시 그때의 감정을 느껴야 되는 단계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단계가 짧지 않아요. 특히 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를 치유를 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무조건 용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여러분의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어주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 억지로 쓰지 마세요. 긍정하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여러분 너무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단 황폐화된 나의 삶,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나의 감정, 나의 아픔, 상처, 일단 이것을 직시하세요. 이것을 정말 대면하고 꺼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용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억누르면 안 돼요. 억누르고 참으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로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살 빼는 방법 다 알죠? 양상추 먹고 방울토마토 먹고 다 빠질 거예요. 근데 왜 살이 안 빠지죠? 아는데? 자, 내가 그렇게 식욕을 막 억누르면 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 혹은 내가 뭐 힘든 상황, 그죠?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서 내 이성이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순간 식욕이 막 올라와가지고 요요가 찾아오죠. 자, 용수철을 우리가 누른다고 칩시다. 더 꾹꾹 누르고 더 꾹꾹 누르. 자, 꾹꾹 누른 용수철일수록 더 높게 뛰어오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을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꾹꾹 누르려고 하고 더 애써서 누르려고 할수록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언젠간 덮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을 좀 묻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빨리 눌러버리고 싶어요. 빨리 덮어버리고 싶어요. 빨리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덮으면 지금은 덮어지겠죠. 지금은 그래 일단 잊고 살아.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지금은 잊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뭐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든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신체적으로 건강상 혹은 어떤 정서적으로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았을 때 그 분노가 여러분들을 덮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감정을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특히 과잉성취형과 자포자기형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과잉성취형일 때, 과잉성취형은 어떤 모습이냐면 갑옷을 두른 사람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 너무 사람이 강해 보이고 남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너무 능력 있어 보이고 강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 확언을 하고 막 감사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감사해 막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갑옷을 쌓는 거예요. 하지만 과잉성취형의 문제는 뭐냐면 겉은 갑옷을 입은 것처럼 철옹성 같고 강인한 사람 같지만 내면이
내면이 그냥 뻥 뚫렸어요. 그냥 허수아비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매우 강해 보이지만 누군가가 쿡 찔렀을 때 그 갑옷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과잉성취형과 자포자기형을 왔다 갔다 반복하시는 분들은 이 갑옷을 더 이상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누가 훅 하고 찌르는 순간 그 갑옷이 와르르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텅 빈 정말 허수아비 같이 그 지프로 가득 차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나의 내면이 결국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형이 돼요. 자포자기형이 된 다음에 또 다시 갑옷을 만들어요. 나는 뭐 할 수 있어. 뭐 온 우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간절하게 바라면 돼. 갑옷을 자꾸 만들어요. 감사해. 용서할 수 있어. 포용해 줄 거야. 자, 나는 강인한 사람이야. 난 할 수 있어. 갑옷을 또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순간 그쵸? 또 어느 순간 갑옷을 만들어서 누가 또 푹 찌르는 일이 일어났다. 다시 또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내면, 나의 내면의 힘을 길러야 돼요. 온전히 내가 나의 아픔이나 상처를 극복하고 그때 나를 어루만져주고 우리가 내면 아이를 돌본다고 하죠. 어린 아이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으셨던 분은 어린 아이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지금 학대자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되시는 분들은 학대자와의 관계를 끊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던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꺼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내 힘을 안에서부터 쌓으셔야 합니다. 나의 안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하고 겉에 껍데기만 자꾸 쌓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꾸 쌓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겉만 계속 칠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감사하지 말라, 용서하지 말라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불평쟁이가 되고 뭐 불만쟁이가 되고 투덜이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해나가시다 보면 결국에는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 함께 하고요. 혼자서 하기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로 남겨주시면서 서로 응원할 수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